주말에 시작이 좋은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바로 어제 훅 올려버렸죠. 특히나 미국 증시가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6,886달러. 한편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금의 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금과 비트코인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태풍의 중심에 서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주회사인 SVB 파이낸셜도 파산 보호 신청을 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문에 의하면 출처는 와처그룹인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불거지기 며칠 전에 들고 있었던 주식 350만 달러치를 몽땅 팔아치우고 나몰라라 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의 CEO가 하와이에서 목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잘 쉬고 있는 것 같죠.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온 정보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뱅크를 구제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백악관에 로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게빈 뉴섬과 실리콘밸리 뱅크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 한번 갔다 오면은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개뿔 CEO는 유유자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은행업계가 사단이 난 상황 속에서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연준으로부터 1648억 달러를 빌렸으며 이는 새로운 기록이다 라고 하네요.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굉장히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서 온갖 가오를 잡고 쇼를 보여줬었던 연준. 지난 1년 동안 대차대조표에서 6천억 달러를 줄였는데, 줄였던 것 중에 절반 3천억 달러를 저번 주 한 주 만에 다시 늘렸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어이없죠. 이건 뭐 거의 코인 반등하는 수준으로다가 대차대조표가 확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다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산을 빠르게 매입하고 돈을 푸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양적 완화가 돌아왔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긴축 과정 속에서 힘들었었던 사람들의 노고는 한순간 반쪽짜리가 돼버린 것이며, 그 혜택은 고스란히 은행들에게, 그리고 은행 예금을 넣어놨었던 부자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속 터질 노릇인데요. 미국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알아차리고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한편 이렇게 은행업계가, 그리고 은행 시스템이 난리가 나는 가운데서 나는 오로지 그냥 암호화폐만 팬다, 한눈만 팬다라고 외치고 있는 마귀 할멈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최근에 폐쇄된 시그니처뱅크 CEO에게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그니처뱅크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안전장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암호화폐 고객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거의 뭐 메롱메롱 하면서 약 올리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또 전문가는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뉴욕 금융감독국의 최고 책임자는 이야기하기를 시그니처뱅크의 폐쇄 조치는 암호화폐 때문이 아니다. 아니라잖아요, 아줌마. 폐쇄 이유는 고객 자금 인출 관련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려진 결정이며, 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뭐 일단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암호화폐 관련된 은행들을 죽이기에 일환에 다름없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 곳곳에서 만만하니까 암호화폐 때리기에 들어간 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상원 의원 중에 마이클 베넷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산업은 마리화나 산업보다 못하며 더욱더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 뜯으려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이 자랑이냐?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의 중심 중의 하나로서 신흥 산업이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랑 마리화나를 비교합니다. 정말이 미국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고, 그런가 하면 유럽 의회 의원이자 전 벨기에 재무장관도 이야기하기를 정부가 마약을 금지한다면 암호화폐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런 논리라면은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암호화폐도 합법화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정말 이런 어리석은 의원들이 눈 가리고 앙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은행 시스템이 바들바들 금이 쩍쩍 가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암호화폐 타령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지.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가 블랙락의 CEO는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개발에 뒤처지고 있다. 인도, 브라질, 일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 암호화폐 결제에 관련된 대대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은 혁신에 뒤처져서 훨씬 많은 결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얼간이 같은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블랙락을 좋아하느냐? 아닙니다.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유난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블랙락의 CEO. 어리석은 정치인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의 창업자 라이언 슬키스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1년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몇 주 내로 더 많은 은행들이 실패를 겪을 것이며 연준은 조만간에 금리를 인하, 양적 완화를 재개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달러 평가 절하에 대한 피난처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관과 기업들이 암호화폐 축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적기다라고 외쳤습니다. 비트코인 저평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와 S&P 500 기준으로 함께 평가를 해봤을 경우 적정가는 44,000달러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44,000달러 가즈아. 자,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과거에는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었습니다.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를 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과거가 반복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와 완전하게 디커플링을 하지 않는 이상 같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렉트캐피탈 분석가 비트코인 주봉 분석입니다. 주봉이 아니라 월봉이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를 365일에서 397일 앞두고 장기 하락 추세를 깨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장기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깨져가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 가즈아. 이어서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조정받고 오르거나 바로 오를 수 있다라고 봤는데 바로 올라가는 것 같다. 28,579달러까지 가즈아라고 마찬가지로 외치고 있었는데요. 자, 그 반면에 인컴샤크 분석가 본인은 최근 27,000달러까지 상승해서 들고 있던 물량 50%를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트를 이런 식으로 공유하면서 나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일단 나머지 50% 물량 들고 가고 있는데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OBB가 저항을 뚫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3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있다.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4시간 봉을 봤을 때 좀 지친 기색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 전에 조정을 좀 줬었다라면 한숨 돌리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같이 해줌과 동시에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 뭐가 있습니까? 연준 미팅이 있죠. 유럽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연준도 0.25% 정도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빠지기 전까지는 알트코인들의 제대로 된 펌핑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알트코인들의 슈퍼 상승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드는 알트들을 딱 집어 넣으시고 펌핑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알트코인 차트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입니다. 180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약간 후퇴한 다음에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팬텀 같은 경우는 불플래그가 보여지고 있다. 이걸 깨고 올라갈 수 있다면 더욱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알트코인들 돌아가면서 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주말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상황들 많이 발생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간단 정리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시청료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오늘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